송원재 TV 시작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파격적인 공약들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 청년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특히 20대 남성을 겨냥한 공약이 아니냐라는 것들입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 지금 군 장병들, 병사의 월급을 3배 이상 올려버리겠다. 2030 남성들의 관심이 높은 그런 공약들이다. 그래서 2대남, 2대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래서 2대남 공약에 좀 치중하는 이런 공약들이 옳으냐, 전체적인 선거 전략상 옳은 것이냐, 또 이런 공약 하나하나가 정말 정당하고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한 것이냐, 이런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가부 폐지 부분은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여가부가 발족한 게 20년 전인데, 이제는 여가부 발족의 그 목적이 이제 거의 달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성격의 형태가 필요하다. 호주제를 폐지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업적도 있었죠. 그런 목적들이 달성되고 난 이후에 최근에 들어와서 여가부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할 일이 없어서 일을 찾아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직원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전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양성평등 기업에 가입을 해라. 그게 홍보 면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일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조직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계속 자기 조직의 영속성, 조직이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일거리를 자꾸 만든다라고 하죠. 크게 필요하지 않은 일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 문재인 정권 들어서 여가부가 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기억나시는 부분들. 민주당의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 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가부가 여성의 권익을 챙기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반대되는 현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을 비호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다. 뭐 여성운동 이렇게 한 사람들이 주로 정치권에 발을 딛는, 또 뭐 한 자리씩 챙겨주는, 여가부가 그런 식으로 변질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양성평등에 있어서 오히려 여가부가 방해가 되고 있다. 그 다음, 여가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거의 불필요한 일들이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 여가부가 완전히 변질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꼭 필요한 업무가 있다면 복지부나 이런 곳에서 옮겨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다. 그래서 여가부 폐지는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선거 전략상으로도 많은 청년들, 남성들 위주로는 여가부가 정말 문제가 있다. 감정적으로도 여가부에 대한 이런 지탄이 있고요. 그 다음 여성들은 그러면 여가부에 대해서 뭐 꼭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느냐? 그것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여가부 문제를 페미니즘 문제로 접근을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젊은 여성들의 경우에도 페미니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 있고, 여가부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등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여성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선호가 달라진다. 선거 공약으로도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 병사들의 봉급을 3배 이상 올리겠다. 지금 67만 원인데 200만 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라는 것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그러니까 모병제 수준, 모병제라고 내걸지는 않겠지만 모병제가 가져올 또 폐해 뭐 이렇게 부작용 부분도 있으니까 모병제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병사들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보장하겠다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사실은 2027년까지 이렇게 최저임금 수준의 병사들의 봉급을 맞추겠다, 이런 공약이 있어서 이 시간적인 문제인 겁니다. 좀 이제 윤석열 후보는 앞당기겠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예산 부분인데 5조 원이 좀 넘는다 이렇게 계산도 나오는데, 병사들의 봉급을 조정하게 되면 다른 병사들 아닌 많은 또 군 관계자들에 대한 봉급도 조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게 예산 부분에서는 간단치는 않을 것이다. 정책적 우선순위를 좀 고려하고 또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이래 병사들의 월급을 3배 이상 올리겠다, 여가부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줄 수 있는, 특히 청년층에서 가장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선거 공약들을 내건 것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일고 관심이 많이 끌고 있다라는 점이 나쁘지는 않고요.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부작용, 역풍이 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가부를 폐지하겠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당장 중도층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또 군 봉급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예산에 대해서 좀 무책임하지 않느냐 이런 반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여성들을 중심으로 또 세대 간 전체 균형 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바뀌겠다, 달라지겠다라고 한 뒤에 이렇게 판을 좀 흔드는 이런 의미로서 충분히 저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꼼꼼하게 이렇게 다 따져보고 안정감 있고 책임감 있게 나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지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한번 흔들어 볼 필요가 있다. 판을 한번 크게 바꿔볼 필요가 있다. 라는 점에서 2030 세대들을 향한 이 같은 공약들 괜찮다 이렇게 보입니다. 문제는 균형감을 가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일에 있어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좀 덜 중요하냐, 어떤 것이 급하고 어떤 것이 급하지 않느냐, 이런 전체를 놓고 그런 그림이라든가 균형감 이런 부분들이 큰 그림이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게 만들어져 있으면 일부 이렇게 판을 흔드는 공약들도 나오고 좀 파격적인 행동들이 나와도 전체로서는 균형감, 안정감을 해치지 않는데 이런 전체 큰 그림이 짜여져 있지 않을 때에는 또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일 때에는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와 다시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안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윤석열 후보가 그럼 이준석 대표에 의해서 계속 휘둘릴 것이냐 이런 우려가 나오게 되거든요. 계속해서 홍준표와도 손잡아야 한다. 유승민과도 손잡아야 한다. 안철수와 단일화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 유승민이나 홍준표하고 왜 꼭 손을 잡아야 하느냐? 손을 안 잡아도 되지 않느냐? 또 이렇게 많은 반대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반대가 계속 나오고 불안해 보이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지난 2개월 동안 전체 큰 그림, 안정감, 균형감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후보가 많은 지지자들,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내는 것은 인사, 누구와 같이 손잡고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그 다음 어떤 공약을 내느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내일은 전체적인 국정 비전을 종합적으로 내겠다라고 하니까 이 공약 부분에 있어서 전체 큰 그림은 아마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준석 대표를 이야기를 하면 이준석 대표를 지금 윤석열 후보가 손을 잡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는 앞으로 60일 동안 계속 손을 잡고 가게 되느냐? 계속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2030 세대를 향한 공약,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준석 대표가 좀 중요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또 6070, 기존 전통 보수 지지층들을 위한 공약에서는 중요도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전체 선거판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는 뭐 적절한 당대표로서 어쩔 수가 없으니까 당대표로서의 적절한 자기 위상 정도의 가치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거판에서 플러스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하죠. 모두 손을 합치고 합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도, 선후는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사람, 좀 덜 중요한 사람은 다 있는 것이죠. 홍준표와 손잡아야 한다라고 해서 홍준표가 무슨 윤석열 후보의 가장 중요한 선거에 꼭 그래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홍준표도 적이 아니면 된다. 또 적정한 수준의 지원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김종인 위원장과 완전히 남남이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김종인 위원장과 적이 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 부분을 놓고 이준석 대표가 뭐 또 김종인 위원장이 다시 합류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 이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또 그렇게 돼야 될 이유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든지 아니면 선대본부에서 누가 균형을 잡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런 말을 하지만 그것은 불필요하다라고 선을 긋는 것이죠. 적이 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바깥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윤석열 후보를 도울 수 있다면 도우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승민 후보도 적정한 위상에서 위치에서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지
무슨 유승민 후보와 손을 잡자라고 한다고 해서 무슨 유승민 후보가 뭐 윤석열 후보 옆에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니다. 홍준표도 마찬가지고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중요해졌죠. 그렇다고 해서 단일화에 목을 매는 건 아니죠. 이렇게 전체 큰 그림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큰 그림이 먼저 나와야 하고 선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 이런 전체가 짜여져 있다면 안정감 있고 균형감 있게 짜여져 있다면 불안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개월 동안 김종인과 이준석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한다. 6070 전통 지지층에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까지 철회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윤석열 후보가 안정된 균형감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도 필요하고 이준석도 필요하고 홍준표도 필요하고 유승민도 필요하고 안철수도 필요합니다. 모두가 필요한데 윤석열의 그림 속에서 급 중요도가 어떻게 되느냐,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뭐가 급하고 뭐가 급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죠. 또 지금은 이준석이 필요하지만 내일은 이준석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일은 홍준표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안철수가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권 교체 전체라는 큰 그림을 놓고 사람과 공약에 있어서 급한 것과 급하지 않은 것,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 이 전체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균형감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전체의 지지, 정권 교체 안에 모두가 함께하는 그게 가능해질 것이다. 또 언제나 매번 대선 때마다 그렇습니다. 한 세대와 한 지역을 보면 이쪽을 챙기면 이쪽이 좀 섭섭해지고 이런 갈등들은 언제나 일어납니다. 이걸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 전체의 균형감 있고 안정감 있는 큰 그림, 그 후보가 보여주는 큰 그림 속에서 이게 조화가 된다라고 하는 점. 그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정권 교체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